무명을 밝히고 10월 11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요 초대에서 오늘은 점안식과 개원을 앞두고 있는 통도사 부산 포교원 천불사 주지 성천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스님께서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불교 방송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천불사 주지 성천입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지만 부처님의 전법을 전해드리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 출연하는 거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TV 출연하셨나요? 왠지 라디오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또 자세한 말씀 해주시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님 먼저 천불사 점안 개원법회 시간, 장소 또 위치도 한번 좀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위치는 중앙동, 중구 중앙역 근처 부산 네. 중부경찰서죠. 네. 그 옆에 작은 도심법당 포교원이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네. 오전 10시에 석가모니불 점안식과 개원법회를 합니다. 네. 석가모니불 점안법회 개원식. 네. 금요일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네. 준비는 어느 정도나 하신 거예요? 네, 마무리 다 했고요. 네네. 이제 뭐 불교 의식을 치를 음식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0월 13일 오전 10시 중앙동 지하철 중앙동역이라고 하셨죠. 중앙역 13번, 예. 15분 출구에서 한 네. 2,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스님 오늘 사실 저희 불교 방송이 범일역 있는데 이번 출국 지하철로 오셨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정말 가깝다면서요, 스님. 지하철에서도. 저는 내려서 바로 그 15분 출구 뒷불역 큰 길가에 바로 있습니다. 네. 진짜 네. 역세권이네요. 그렇죠? 네, 본참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스님, 이번 주 금요일에 점안식, 개원식 어떻게 이제 마련되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뭐 많은 불자님들께서 점안식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지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눈에 점을 찍는다는 뜻이고 네. 이 과정에서 부처님 눈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네. 여법하게 수행한 스님이 팥을 뿌리고 모든 잡된 기운을 몰아내는 것, 그리고 솔가지에 물을 묻혀서 주위를 청정히 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이죠. 네. 그리고 그 의미의 의식이 하이라이트는 네. 붓을 들고 눈을 뜨게 하는 개안의식과 그 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의식입니다. 네. 이 의식을 모두 마치고 나야 비로소 부처님이 탄생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개원식은 주로 이제 가게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개원법회라고 합니다. 네. 불교 의식을 통해 부처님께 여법하게 이렇게 점안식을 하고 나야 네. 예배와 예경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스님, 근데 이번 이 천불사 네. 점안법회, 개원법회는 또 영인 스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아는 그 영인 스님, 연불 잘하시는 영인 스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되셨을까요? 영인 스님은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포교원이었을 때 소성의 절의 개원법회를 도와주신다고 흔쾌히 선락해 주신 감사한 분이죠. 네. 그리고 영인 스님께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신 행자 도반 스님 역시 좋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행자 도반 스님께서 네. 우리 영인 스님과 큰 인연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시작하는데 좀 도움을 주실사 이야기했더니 네. 흔쾌히 승낙해 주셨죠. 네. 너무 두 분 다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감사한 인연이죠. 네. 네. 도반 스님도 보통 도반이 아니라 행자 네, 도반이시면 행자 정말 도반입니다. 가까우신 예, 맞습니다. 분이신데 통해서 또 그 인연으로 영인 스님까지 함께 또 오시게 되셨고요. 자, 이 천불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천불사 어떻게 개원하게 됐고요? 또 이 천불사 어떤 뜻인가요? 네, 제가 천불사는 소성의 본명인 성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천. 네. 네네, 송천. 네. 네, 본명은 성품 성자의 하늘천인데요. 은사 스님께서 좋은 성품으로 수행하며 살아라는 의미에서 지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뜻을 이어받아 하늘천, 부처님 불, 천불사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 불교에서 33천 중에 도설천이 있고 그 하엄경에 도설천군품이 있는데 네.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이곳에 계시다가 모두 승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불사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은 천불사 하면 양산 천불사를 먼저 좀 떠올리실 텐데 이제 부산에도 새롭게 통도사 부산포교원 천불사.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님 법명이 성품성 하늘천 은사 스님께서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은사 스님이 누구신가요? 소승은 이제 행자 생활을 통도사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통도사 스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승의 은사 스님은 윗자는 정자이시고 아래는 우자 정우 큰 스님이십니다. 아, 정우 스님. 네네네. 통도사 주지 맡으셨고. 네네. 그때 제가 인연이 되어서 은사 스님을 그러셨군요.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 스님 군종 특별교구 교구장 역임하셨고 정말 포교 원력 대단하시고 서울의 그 엄청난 절 구룡사 하면 또 정우 스님 네, 정말 맞습니다. 뭐 정우 스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통도사 주지 소임 맡으셨을 때 인연이 되셨다고요. 그럼 네. 스님 그때 뭐 정말 이야기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 행자 생활이겠죠. 행자 생활. 네. 아까 그래서 행자 도반 스님들 말씀하셨는데 진짜 오랫동안 기억에 남네요. 네, 그때 그 시절에는 네.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양간 공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양간에서 밥을 짓고 행자 생활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행자 소미이기도 했고요. 스님 행자 스님들은 보통 소임들을 어떤 소임들을 맡으시나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좀 행자 생활이라고 하면 좀 누구나 네. 조금 그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처음에는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가장 가장 쉬운 설거지를 네. 하고 예. 그 단계별로 네. 다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그다음에 김도 썰이고요. 네. 김도 각지어서 썰이고 김치도 예. 각지어서 썰이고 네. 약간의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김치도 그렇고 김도 그렇고 딱 각을 지어서 이 센치에 맞게 네. 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양가 청소 담당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밥 짓는 담당 네. 여러 가지 이제 다 그 단계별로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행자 생활할 때는 제가 공양 밥 행자만 한 3개월 반 동안 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1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흔히 이제 행자 스님 하면은 약간 그 갈색 옷에 예, 늘 마당 쓸고 늘 이렇게 바쁘시고 뭔가 많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행자 스님들을 떠올리시는데 공양간에서 저희가 공양하기까지 행자 스님들이 이렇게 또 다 도와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 시절에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옛날 이야기 또 하게 되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겠죠. 스님 원래 그러면 아까 공양간에서 이제 소임 맡으셨다고 했는데 그 음식 이런 거 잘 하셨어요? 밥도 잘 하실 줄 아셨어요, 스님?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근데 행자 생활하면서 행자 생활 밥하는 하면서. 거는 정말 너무 많이 배웠죠. 그 밥이 요즘 왜 흔히 저희가 먹는 이제
압력밥솥 혹은 뭐 전기밥통 이 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님? 아니 그때는 이제 스님들이 가마솥 밥을 했죠. 가마솥밥. 예, 스님들은 학연 스님께서는 가마솥 밥을 하고 행자님들은 이제 한 40인분 들어가는 가스 있잖아요. 밥솥. 네네. 가스, 네네. 그거 40인분. 예, 와. 그걸 이렇게 층층이. 예, 층층이 해서 제 와. 기억으로는 한 30개 정도 있은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래 그걸 예. 일일이 30분씩 해서 밥을 지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밥을 다 공양을 옮겨서 네. 이제 신도분이나 네. 또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다 올려서 이렇게 네. 했죠. 네. 보통 이제 남자분들 군대 얘기 하시면서 취사병으로 갔다 오면 그 밥 찌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님께서 행자 생활 동안 밥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김을 이제 각 지어서 예, 탁 썰었던 예. 얘기, 김치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스님 아까 이제 계셨던 그때 당시 통도사가 한창 공양간 공사 중이었다면서요? 그럼 네. 어떻게 이거를 다 공양 준비를 하셨을까요? 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지하에서 만든 음식을 네. 다 위에다 올려야 됐기 때문에 네. 위에 이제 뭐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네. 뭐 반찬은 반찬, 그리고 어. 공양은 공양대로 이렇게 네. 일일이 행자님들이 다 올렸기 때문에 그때 그 시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힘드셨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네. 또 힘드시다가 또 네. 공양 그만두고 나가시고 했었죠. 행자 생활 힘드니까. 그리고 정우 스님께서 주지 스님 계셨을 때는 정말 법회 날마다 신도들이 정말 많이 가셨잖아요. 우리 왜 미어 터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네.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초하루나 보름, 초하루, 뭐 보름. 지장제일이나 네, 가람제일, 법회나 되면 네. 거의 한 2,000명 정도 왔어요. 2,000명. 네, 우리 원사선이 포교 원력이 있었는지 네, 엄청나게 많이 오셨죠. 그래서 네. 공양을 하루에 보통 제가 한 기억으로는 기본적으로 한 400인분은 해진 것 같습니다. 와, 예, 그래서 그 남는 공양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누룽지도 만들고 네네. 누룽지 만들어서 네. 또 만들고 또 남은 음식이 약간 좀 문제가 있으면은 네. 또 그 동물들 또 이런데 또, 네. 또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밥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네네. 처리하는 과정이 처리하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예, 밥하는 음료 씻어서 올리면 되는데 네네. 그걸 누룽지로 만들고 그 처리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인원수에 맞춰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네. 이제 음식이 남을 경우 밥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힘드셨군요. 네, 맞습니다. 몸살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래도 그때 열심히 한 덕분에 네.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양간에서 공덕을 많이 쌓는다, 예, 지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그 공덕이 엄청났겠네요. 와, 공양간에서. 맞습니다. 그 공덕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네. 지금도 이제 공양은 뭐 자신 있게 뭘 잘 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준비는. 뭐 공양하는 거는 자신 있습니다. 네. 보통 포교원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시기가 참 힘들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네. 성탄 스님께서는 우리 천불사는 끄떡 없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신도분들 위해서도 스님이 직접 이렇게 준비도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양은 제가 뭐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네. 가장 자신 있는 게 스님 그럼 어떤 건가요? 뭐, 공양이든 뭐 네. 반찬이든 뭐 네. 여러 가지 뭐 네. 음식은 조금 합니다. 네. 혼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네. 거의 뭐 물론 도움 주신 보살님도 계시는데 네. 거의 혼자 있기 때문에 다 제가 해 먹습니다. 해서 드시군요. 네, 네, 네. 자, 점원식, 개원식 지금 이제 10월 13일 금요일 앞두고 있는 우리 통도사 부산포교원 천불사 주지 성천 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껏 참 공양간에서 그 행자소임 그 준비하셨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어디 큰절이나 뭐 어디든 가더라도 진짜 이 공양이 어디에서 왔는지 특히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성찬 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상담개발원에서 전문가 자격과정 공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스님. 어떻게 공부하시게 된 거예요? 공양과 이 상담과는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네. 소승이 뭐 여러 절을 다니고 이제 공양간 생활을 그거는 이제 행자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훨씬 예전 일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네. 다 마치고 이제 스님 가정에서 네. 이제 템플 스테이를 많이 했어요. 네. 템플 스테이 지도법사 스님을 하면서 명상과
그리고 이제 모든 가정을 접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또 만들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이제 불교 명상 지도사 2급 그리고 1급 그리고 전문가 과정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예. 2급, 1급. 스님, 불교 명상 1급, 2급 자격증 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스님. 물론 뭐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외워야 하는 것도 많고 네네. 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도 했고요. 그러나 뭐 하암경 말씀 중에 또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모든 것은 마음먹은 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힘들어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네.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요. 선생님, 이 불교 명상 1, 2급 자격증 다 따려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까요? 와. 저는 한 3년 걸렸습니다. 3년. 네네. 네. 전문가 자격까지. 참 그 상담 개발원 거기가 지금 이제 포교원장 하시는 선업 스님. 네네. 선업 스님, 불교 상담 개발 원장님이신 네. 선업 스님이 계신 곳이죠. 네, 예, 예. 불교 상담 개발 선업 스님. 늘 이제 저희 방송하실 때 뜬태한 선업 스님. 예, 예, 네. 맞습니다. 말씀도 유쾌하게 잘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명상, 상담 이렇게 또 공부하셨는데 스님 이렇게 심리 상담이라든지 불교 명상 공부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심리 상담은 뭐 캠퍼스데이 지도를 하면서 네. 제가 사회복지대학교를 다니면서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장애아 복지 자격증까지 습득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 2박 3일 동안 이제 경주 황룡사에서 네.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과 명상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어. 혼자서 공부할 때와 달리 함께 하니까 네네. 명상하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자격증 시험을 보던 그런 또 기억도 나고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같이 체험하면서 힘들었던 거. 네.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경주 황룡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설도. 용맹정진했죠, 저희들이. 열심히 용맹정진하면서 도반들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꽤 되셨나 봐요. 네, 한 30명 가량 되었습니다. 네. 예. 다 같이 그래도 자격증 잘 따셨죠? 네. 네. 자, 스님께서 불교 명상 1, 2급 자격증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장애아 복지 자격증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또 공부하셨네요, 스님. 네, 자격증이 좀 많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좀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스님 원래 뭐 복지 이쪽으로 공부하셨던 건 아니시죠, 스님? 네, 원래는 제가 그쪽으로는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네.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사회복지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네네. 봉사하는 마음도 생겼고 포교하는 마음도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트레이너 자격증까지. 스포츠 트레이너요? 예,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격증 많은. 레크레이션 강사라든지 레크레이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네. 자, 통도사 부산 포교원 천불사 주지 성천 스님이십니다. 근데 스님께서 불국사 석굴암에 계셨다면서요? 기도하시느라고. 네. 석굴암에서 한 2020년도 10월 달까지 거의 3년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라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석굴암 가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네. 너무 좋은 곳이죠. 네. 자, 이 석굴암에서 이제 3년 정도, 그럼 거의 천일기도 하신 거네요. 천일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서는 기도만 열심히 하셨고, 또 아까 템플스테이를 또 미량표충사에서도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석굴암에 천일기도 가기 전에 이제 미량표충사에서 운 좋게 포교국장을 맡게 되었죠. 포교국장 하셨군요. 네. 그럼 이제 포교국장으로서 미량표충사에서 어떤 일들 하신 건가요? 그 당시 이제 포충사 템플스테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있어서
포춘사 홈페이지도 없고 절 홈페이지도 그때 없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주지 스님, 법기 스님이었었는데 아, 법기 스님. 네네. 그때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포춘사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템포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템포스테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네. 네, 운영을 했었죠. 그 당시 때. 네. 그래서 이제 템포스테이 활성화가 되었죠. 그때부터. 네. 그때 활성화됐을 때 신도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템포스테이에 많이 오셨고 네. 네, 그랬었습니다. 네. 자, 밀양 표충사 템플스테이 하니까 그 이제 제약산인가요? 거기 굉장히 또 산도 좋고 숲길 뭐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너무, 프로그램들 스님께서 잘 너무 좋은 운영하셨는지. 곳이기 때문에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표춘사에 또 그 자연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특히 가을에는 낙엽, 네. 억새풀이 유명한 제약산. 네. 네, 그래서 이제 숲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당시 때 네. 숲길 명상이라든지 그리고 걷기 명상, 네. 또 포포 명상 포포. 여러 가지 아, 명상을 네네. 하면서 네.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더 접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럼 네. 어떻게 보면 표충사에서 포교옥장 소임 맡으셔서 템플스테이 이런 뭐 걷기 명상, 숲길 명상, 아까 이제 폭포 명상까지 네, 네. 다양한 명상을 하시면서 명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공부 필요성 그래서 더 공부하신 그렇죠. 건가요? 사실 그렇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기도 끝나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보통 이제 저희들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걸 직접 한번 명상해봐야 되겠다. 혹은 또 스님께서 어떻게 이걸 지도할까 이러셨는데 이미 스님께서는 이제 신도분들께 실기를 먼저 심리 하고 먼저 하시고 실습을 먼저 하고 이제 네. 자격증을 딴 거죠. 그러면서 네, 또 네. 공부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기가 함께 이렇게 또 접목이 돼서 더 확실하게 아는 그런 그렇죠. 더 계기가 전문적으로 할 될 수 것 있는 거죠. 저는 실질적으로 또 해봤기 때문에 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격증 과정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명상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제 테크닉을 네.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신도들 그러니까 그 연령대도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학생부터 뭐 노인까지 다 했었으니까 네.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하고 대화와 소통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많은 경험들이 다 쌓여서 네. 네, 이렇게 자격과정 또 1급까지 또 따시게 됐고 또 이번에 제대로 이 통도사 부산포교원 천불사를 또 개원함으로써 앞으로 스님께서 더 뜻을 펼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천불사 어떻게 좀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네. 마음을 먹고 가야 하는 법당과 달리 친숙한 도심법당이기 때문에 네. 신도님과 더 많이 상담하고 수행하고 싶습니다. 네. 또 아직 종교가 없는 분들께서 전법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인식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스님 그러면 이제 참선 명상 이쪽으로 조금 더 센터 같은 걸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점차적으로 이제 전문화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네. 네. 룸비니 참선 명상센터든가요? 그렇죠. 네, 룸비니 참선 명상센터라고 이름을 일단 지었습니다. 네.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는 저희 이제 절에서는 이제 일상에 지친 이제 분들을 위해 네. 이제 직장이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명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명상, 행복 명상이라고 해서 네. 한 8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원 후에 바로 이렇게 룸비니 참선 명상센터 화요일마다 지금 운영하실 계획 세우고 계신데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초교리 강좌라든지 기도도 물론 마련돼 있죠, 스님.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새벽 기도라든지 사시 기도는 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불교 기초 교리 강좌는 이제 주로 이제 주말을 좀 이용하려고 그래요. 네. 주말에 이제 다들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 매월 첫째 주는 이제
방생과 네. 그리고 4차 순례를 할 예정입니다. 네. 5월 첫째 주 토요일은 4차 순례라든지 방생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넷째는 이제 대다란이 네. 철학기도라든지 법화경 다란이라든지 네. 강매인지는 등으로 이제 철학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스님께서 어떻게 보면 잘 하시는 전문가시니까 이제 불교 명상 1, 2급 자격증까지 따셨으니까 뭐 상담이라든지 또 명상 이렇게 또 하실 분들 찾아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참선 명상센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초교리 강좌. 네. 그리고 뭐 스님께서 포교국장 소임 맡으시면 포교는 어느 정도 이미 실전에 더 강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점안식, 개원식 일정 한 번 더 알려주시고 천불사 위치 그리고 연락처도 좀 부탁드립니다. 점안식과 개원식은 지금 다가오는 이제 금요일이죠. 네. 10월 13일 금요일 네. 진행될 예정이니까 천불사 위치는 중앙역 13분 출구, 15분 출구에서 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부산 천불사 치면 홈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네네. 네, 홈페이지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보시면 약도도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산 천불사 챙겨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온다고 네, 네이버에 하니까. 치시면 됩니다.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불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불교는 더 이상 종교적인 면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법당 역시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명상 프로그램 등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역시 소승과 같이 생각이 같다면 10월 13일 천불사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BS 불교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불자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0월 13일 아까 이제 중앙역에서 부산 중구 13번 출구, 15번 출구에서 한 1, 2분 거리라고 하니까 아주 가까운 역세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천불사라고 이렇게 또 홈페이지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포교를 통해서 최일선에서 또 이미 갈고 닦은 그런 기량을 또 이렇게 천불사에서 발휘하시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도사 부산포교원 천불사 주지 성천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